이런 어떤 육면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해 표면에서는 들어오는 게 솔라 레디에이션이 있죠. QS가 있고요. 네. 이제 QS가 있는데 QS가 이렇게 들어오는 양이 한 200와트 퍼 미터의 제곱 정도 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QB 여기요. 장파 복사 이렇게 있고요. 혼돈될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써야겠어요. QS에다가 200와트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QB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요거보다 좀 작습니다. 200보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장 큰 양이 있는데 QE가 있어요. QE. 증발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이 QH예요. 지난 시간에 다 썼죠. 이거는 이제 해수온하고 기온하고 차이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옆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QV가 있죠. 들락날락하죠. 그럼 이 Q는 Q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고요. 1와트는 1줄 퍼 세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QS예요. QS. 솔라 레디에이션이요. S는 선을 나타내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고요. 솔라 레디에이션은 평균적으로는 200인데요. 약 0에서 한 420와트 퍼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적도 같은데 여름에 420 정도. 해가 안 뜨면 0이겠죠. 0. 그거는 그림이 책에 있는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책을 보시면은 그림 3.2에 보시면은 솔라 레디에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평균은 약 200쯤 된다. 아까 평균 200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백 레디에이션인데요. 이게 해 표면에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QB. QB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QB. 근데 여기다 쓰실 때 QB 업이라고 써주세요. 업. 그 다음에 CS에다가 T의 4승 이렇게 돼 있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 다음에 CS가 얼마인지 CS는 3.5씩에 나옵니다. CS가 얼마로 돼 있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켈빈의 4승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CS 값에다가 이제 수온만 집어넣어진데 이 수온을 절대 온도로 넣어야겠죠. 이게 업워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장파 복사가 쭉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장파 복사가 나갔는데 여기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또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해서 이게 다시 반사되거나 이 대기가 다시 이렇게 장파 복사를 줘버려요. 그게 이제 QB 다운이에요. 지금 올라간 거에 일부가 밖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아래로. 저 위에서 아래로. 이 QB 다운이죠. 여기 QB라고 적은 거는 올라가는 것만 나타내고 내려오는 게 QB 다운이에요. 그래서 QB 업에서 QB 다운을 적으면 이게 QB 이펙티브라고 불러요. 실제적인 장파 복사에서 유효 장파 복사 이렇게. 유효 장파 복사는 한 50에서 75 정도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태양에 의한 거 한 200 정도. 이게 50에서 75 상대적으로 작죠. 한 4분의 1밖에 안 되죠. 또는 3분의 1밖에. 잠열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베퍼레이션에 의한 거. 책에 이베퍼레이션에 의한 게 나와 있죠. 잠열 증발되면 얼마나 하는지 3.7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QE를 쓸 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책에는 CE에다가 EW-E 에어 윈드 스피드. 이때 W는 윈드 스피드입니다. 풍속입니다. 여기는 수증기량을 공기 중의 수증기량, 물 속의 물 바로 옆에 수증기량. 두 개의 수증기량의 차이가 많이 나면 증발이 잘 되고, 그러니까 공기가 습하면 증발이 안 되겠죠. 공기가 좀 더 덜 습하면 이게 그러니까 건조하면 증발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바람이 빨리 불면 증발이 잘 되죠. 그래서 요거를 더 쉽게 하려고 로 L E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로는 밀도고요. 물의 밀도예요. L은 상수고요. E는 증발률입니다. 요 E에다가 증발률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E는 증발률, 이거는 물의 밀도, L은 어떤 상수. L 값은 2.45 곱하기 10의 6승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요. E는 단위가 E는 증발률인데요. E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에요. 1초에 몇 미터나 증발이 되나 어떤 단위 면적당. 그래서 증발률이고요. 로는 물의 밀도니까 1024, 1027, 뭐 이렇게 1020 몇으로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적어 놓으세요. 현열이요, 현열. 센서블 히트인데요. 센서블 히트. 센서블 히트는 또 책에 나와 있어요. QH는 C, 상수에다가 CH에 물의 수온하고 공기의 기온하고 윈드 이렇게 윈드 스피드 이거에 비례하게 돼 있는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15와트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이 이베퍼레이션은 약 100쯤 됩니다. 100와트 퍼 미터의 제곱 크기가.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여기 솔라 레디에이션 200이라 그랬죠. 백 레디에이션, 이펙티브 백 레디에이션은 크기가 20 여기 50에서 75 정도 된다 그랬죠. 이 이베퍼레이션에 의한 건 100이고요. 현열에 의한 거는 약 15쯤 돼요. 대략 상대적 크기를 보면 제일 큰 게 솔라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잠열, 이베퍼레이션에 의한 거, 그 다음이 백 레디에이션, 좀 작은 게 현열, 그 다음에 해류에 의한 거는 이제 그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백 레디에이션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쓰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주의해야 될 건 장파 복사에서는 유효 장파 복사를 계산해야 된다. 이 업워드만 계산을 하면 엄청 큰 값이 나옵니다. 값이. 이따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잠열은 이렇게 L이 상수로 주어져 있어서 증발률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 현열은 두 개의 기온하고 수온하고 차이에 여기 풍속을 곱하면 앞에 상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쭉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책에 있는 거를 쭉 3.8시까지 다 넘어갔고요. 지금 바로 계절 수온 약증 넘어가려다가 예제 한 2개만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장파 복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장파 복사 그 책에 식이 나와 있죠. 이게 장파 복사에 대한 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QB업은 여기 상수에다가 수온의 사승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만약에 수온이 15도다. 15도면 QB업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볼까요? QB업 위로 가는 게 CS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T의 4승인데 15도 그대로 넘어가고 273을 넣어야 되죠. 273 더하기 15의 4승.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390 정도 나오는다고 지금 계산하신 분들, 이건 계산해 보세요. 계산 못 하신 분들. 그럼 단위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 들어오는 것도 보통 한 2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390이 바다 표면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나 대기를 만나면 이게 대기가 또 온도를 갖고 있다가 다시 장파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름도 열을 가서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이걸 보내주고 나면 한 뭐 320 정도 보내주나 봐요. 320.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QB 다운이 있는 거예요. 다운. 구름으로부터 또는 공기로부터 아까 올라갔던 열이 다 나가지 않고 갇혀서 대기를 온도를 높여주거나 또는 구름의 온도를 높여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장파가 나와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와요. 그게 대략 잘은 모르지만 한 300쯤 될 거예요. 300 이렇게 310 이렇게 320 만약 320이었다. 그러면 effective는 뭐냐면 이 업에서 얘를 빼가지고 빼면 390에서 320을 빼면 70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토탈로 장파, 그러니까 long wave 입장이 long wave는 적외선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펙티브, Q 이펙티브는 저희가 QB 그러면은 실제로는 QB 업에서 다운을 뺀 거고 이렇게 해서 한 70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이 QB 다운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서 구름하고 대기가 기온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또 구름하고 기온, 대기, 공기 속의 기온을 알아야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꼭 똑같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따르죠. 그걸 모른다고 했을 때 대략 이 정도 돼서 실제적으로는 조금이다 이렇게 10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점이 QB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QB 다운이 있어서 이 두 개를 빼서 이펙티브를 해보면 50에서 75 정도다. QE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잠열이죠. 잠열. 만약에 증발률이 150cm per year. 1년에 1m 50, 150cm가 증발. 실제 바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년에 증발하는 양이 150cm가 증발해요. 이 정도라면 과연 이게 QE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QE를 계산해봐라. 근데 QE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시죠? QE는 로에다가 L에다가 E인데요. 요 E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E를 이 센티미터 퍼 이어로 돼 있으니까 이걸 미터 퍼 세컨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미터 퍼 세컨.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50이니까 센티미터니까 이거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네요. 1년은 365일이고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죠. 이거를 미터로 고쳐줬고요. 150을. 1년을 초로 고쳐줬어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증발률이 얼마 나올까요? 미터 퍼 세컨으로 하면 4.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제? 고맙습니다. 네. 이따 넣어주시면 로는 1027, 예, 그냥 1027 kg per 미터의 세제곱. 이게 물의 밀도죠. L은 아까 주어졌죠, L은 2.45 곱하기 2.45 곱하기 10의 6승 줄 per 킬로그램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E가 4.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퍼 세컨.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하면 단위까지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잘 보시면요. 여기가 10의 6승이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119.76이고요.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 없어졌고요. 미터의 세제곱에 미터에서 미터의 제곱이 남았고요. 밑에. 다음 주울 퍼 세컨이에요. 이게 주울 퍼 세컨은 와트로 고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19.76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약 120쯤 되네요. 증발에 의한 게 120 정도 된다. 이제 숙제예요, 숙제. 숙제 여러분 1분이면 하실 걸로 숙제 내드려요. 이번에는 증발률이 200이에요. 너무 쉬워요. 200cm per year. 1년에 2m가 이렇게 증발하는 곳이 있어요. 중위도 지방이고요. 중위도 한 30도 되면 이렇게. 거기에는 과연 증발율에 의해서 생기는 잠열이 얼마나 될까? 잠열. 잠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하는 게 숙제예요. 홈워크. 이게 일단 제가 숙제방 열어놓으면 거기다가 숙제를 올리시면 되죠. 금방 하겠죠, 그죠? 그 여름에 이제 계절 소원 약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책 펴보세요. 책에 보면은 국지적 열균형 계절 소원 약증편 거기 이렇게 펴갖고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씩이요. 3.10씩, 3.9씩하고 3.10씩, 그 다음에 그림 3.6을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봐요. 어떤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 속에 이게 해표면이에요. 이게 여기 표면이 있고, 이 표면 속으로 이제 그 햇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햇볕이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QS죠. 밖으로 나간 조금이 QB고요. QB라고 쓸 때는 effective를 말씀드린다 그랬고요.
조금 더 큰 게 Q2예요. 아까 evaporation. 요게 QH예요. 현열에 의한 거. 물론 해류에 의한 게 있는데 해류에 의한 거를 일단은 이렇게 QV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고 해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이제 QT라고 하는 거는 Q 토탈은 들어오는 게 만약에 QS였으면 나가는 게 QB하고 QE하고 글씨가 작아져서 그 다음에 빼기 QH하고 QV하고 이게 해류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찬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토탈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탈이 되면 만약에 이걸 다 했더니 흑자예요. 흑자. 흑자면 만약에 열을 받는 거죠. 열을 받으면 이 박스 안에 수온이 올라가겠죠.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수온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은 솔라 레디에이션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작아가지고 양수가 돼요. QT가. 그래서 수온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여기 할 때 이게 G가 0m고요. G equal 마이너스 50m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두께가 50m인 거죠. 임의로 가로가 1m, 세로가 1m라고 생각하자고요. 가로 1m, 세로 1m. 여기다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QT로만 하나로만 쓸 수도 있겠죠. QT가 양수면 들어오고 음수면은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저 박스 안에 QT요, QT. QT라는 건 단위 면적당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리고 요거 단위를 보면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고요. 요거 풀어서 쓰면 와트는 줄 퍼 세컨이었고요. 이게 미터의 제곱 이렇게. 잘 보세요. 와트는 줄 퍼 세컨 1초에 몇 주울이나 되는 이게 열량이죠. 세컨이고요. 그래서 이게 열량 주울이 되려면 시간하고 면적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이 면적은 이 표면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인테그랄을 하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는 면적에 대해서. 면적은 dA, 에어리어라고 쓰고요. dt,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주울이 나오는 거지. 열이 나오는 거지. 열량, 토탈, 어떤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요 면적, 에어리어인데 에어리어는 여기 이 면적하고 이 면적, 여기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이렇게 곱해.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했다. 1년 동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다시 1년이 지나서 수온을 재봤더니 안 변하죠. 보통의 경우. 특별히 기후변화가 없으면 안 변해요. 그럼 대략 1년 동안은 얘가 0일 거라고. 1년 동안 다 평균하면은. 그러니까 여름에는 양수고 겨울에는 음수가 되는 거죠. 밖으로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면 거의 0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볼 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철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안쪽은 면적이고요. 여기 면적, 에어리어고요. 면적, 적분이. 이건 1년이에요. 1year. 이렇게 쓰실래요? 이렇게 하면 거의 0이다. 근데 1year를 하지 않고 어떤 특정 기간, 봄을 하잖아요. 3월부터 예를 들면 7월. 그럴 때는 계속 태양가을이 많아져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럼 양수죠, 여기가. 양수면은 이제 이 박스가 점점 좀 데펴지겠죠. 이게 이제 계절 수온 약층의 개념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그 계산식이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3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7월 31일까지 이렇게 단기간만 했다. 뭐 아니면 4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 이렇게 4월, 5월, 6월 이렇게 석 달 이럴 때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아마 QS가 이런 것보다 커가지고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QT 토탈을 해보면 이게 양수예요. 뭐 숫자 예를 들면 20이에요. 20 와트 퍼 미터죠. 평균적으로 양수야. 여기 DA여야 되고요. DT인데 그럼 이게 양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 열량은 여러분 열량 있죠. 열량은 Q는 C M 델타 T. 여기서 T는 수온을 말합니다. 델타는 수온의 변화고요. C는 비열이고요. 이건 질량이에요. 저 박스 안에 질량. 이게 비열이고요. 쓰시고요. 비열. 이건 질량이죠. 델타 T라는 말은 온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 일정하죠. 물의 질량 일정하죠. 열이 여기서 계속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요거를 이제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 큐가 달걀처럼 보이잖아요. 달걀을 낳는 닭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달걀을 낳는 닭. 뭐 시골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그냥 닭이라고 할까요? 3월이 되면 할머니께서 장에 가서 한 25마리, 한 30마리를 사와요, 병아리를. 그럼 병아리가 마당에 막 돌아다녔어요.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서 잘 크는 애들은 한 20마리쯤 잘 커요. 네네. 오, 답 올라왔어요. 정답. 예, 예, 예. 그거예요, 그거. 올라왔어요. 네. 씨암탉. 네, 고맙습니다. 20마리 정도 크면 이 녀석을 정말로 3월부터 4월, 5월, 6월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잡아먹을 만큼 커요. 그러면 그 보리 농사를 지으면 보리 수확을 할 때가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한 10마리가 없어져요. 그 보리 농사 지을 때 여름에 덥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할 때마다 이 품앗이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한 10명이서 우리 집 일을 하면 그날 잡는 거예요. 예, 잡아서 먹고 또 먹고 이게 그때는 그 단백질 섭취가 없었죠. 그럼 한 10마리 남아요. 그 10마리는 이제 여름을 잘 넘겨요. 여름을 넘겼다 또 없어지면 추석이 되면 그 중에서 3마리는 또 없어져요. 추석 때 잡죠. 또 가을 거지할 때 또 잡아서 먹어요. 그렇지만 2마리는 남겨놓으세요. 2마리는. 그래서 겨울 내내 걔가 알을 낳게요. 알을 낳으면 겨울 내내 그 알 낳는 걸로 먹고 또 봄까지 또 알을 가지고 부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알을 낳는 닭, 암탉이죠. 씨암탉. 그래서 여기 보시면 Q는 달걀을 낳는 건데 달걀처럼 생겼죠. Q는 씨암탉 이렇게 저한테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열량은 CMT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R은 씨암탉이 낳는다 이렇게. 네, 여기 질량이요. 질량. 특별히 질량이라는 거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피 이렇게. 저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가 되죠. 네, 그래서 질량도 해결됐고요. 비열이요. 비열. 비열은 해수의 비열은 책 맨 뒤에 보면 4,000줄 per 킬로그램 도시세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4,200에서 약 3,800 줄 per 킬로그램 도시 온도에 따라 약간씩 비열이 달라져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4,200을 쓸게요. 책은 4,000을 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비열 4,000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저처럼 4,200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럼 여기 다 됐네. 이게 4,200 줄 per 킬로그램 도시고 질량은 가로 1m, 세로 1m, 1 곱하기 1에 깊이만 곱하면 5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피가 50세제곱미터예요. 이 박스는요. 그래서 부피도 알았고 또 물의 밀도는 여러분이 그냥 구하셔도 되고 1027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1027에다가 50을 곱한 꼴이 되죠. 그럼 그게 질량이고요. C도 알았고 C 이렇게 하면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겠네. QT만 알면 얘가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식 다 써놓으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는데 여기가 0m고요. 여기가 50m예요. 그 밑에도 바다가 있죠. 그런데 햇볕이 50m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바다예요. 잘 보여야 될 텐데. 5도씨. 이게 이제 3월 1일에 이렇게 됐어요. 3월 1일. 그랬는데 이제 그 태양빛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4월 1일에 이게 따뜻해졌어요. 50m까지밖에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7도였다고 합시다. 예, 표층이 이렇게 7도였어요. 7도. 근데 햇볕은 50m밖에 안 들어간다고. 믹싱도 50m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일단은 가정 태양 복사가 바람에 의한 혼합도 50m까지만 돼요. 예.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예, 평균적으로 QS가 200W/m의 제곱, QB가 이펙티브죠. QB가 60W/m의 제곱, QH가 10W/m의 제곱, QE가 100W/m의 제곱. 그런데요, 제가 여기다 일부러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가 바다에서 대기로 이를 열었다, 그걸 열을 잃었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요. 편의상이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확실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QV는 없어요. 예. 해류에 의한 건 없어요. 그러면 QT가 얼마인지 알겠죠? QT. QT는 얼마죠? 계산해갖고 올려보실래요? QT는. 이걸 종합해보면 QT가 얼마일까요? QT는 얼마? 네, QT가 30W/m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QT가 30W/m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시고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7월 1일에 수온 분포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 그래봐요. 이게 30W니까 30줄 per second 미터의 제곱인데요. 7월 1일에 수온 분포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7월 1일에 수온 분포를 그리시오. 이렇게. 여러분 쓰세요. 예. 1초에 30줄씩 이렇게 계속 열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점 수온이 올라가겠죠. 몇 도나 올라갈지를 계산을 해야겠네요. 수심은 50m고요.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은 4월 1일에서 7월 1일까지 아니에요. 7월 1일까지. 예. 그 다음 면적은 뭐 1제곱미터라고 합시다. 1제곱미터. 그 다음에 CM 델타 T고요. 델타 T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QT가 30이었죠. 30. 단위는 줄, 세컨, 미터의 제곱이었어요. 여기다가 면적은 가로 1, 세로 1 이렇게 생긴 박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박스, 이런 박스. 예. 이게 가로 1m, 세로 1m. 그 다음에 높이가 50m인 박스죠. 50m까지만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게 1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DA가. 그다음 T는 계산해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석 달이잖아요. 석 달. 석 달이면 며칠이죠? 4월은 30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은 31일이 있고요. 6월은 30일이 있어요. 그럼 91일이 있네요. 91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0 초가 되죠. 이렇게. 네, 시간 냈어요. 시간. 네. 이렇게 하면 왼쪽이 다 끝났고요. 오른쪽은 C는 4200 줄 퍼 킬로그램 도시죠. 그 다음에 M은 저거의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밀도는 1027이고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50이잖아요. 그러면 50의 세제곱미터 델타 T. 이 델타 T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몇 도인지가 나옵니다. 몇 도. 자,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딱 계산해보면 단위도 나오죠. 델타 T는 0.09367이니까 제 계산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도시 이렇게 나와요. 도시 이렇게. 약 1도시죠. 1도시. 1.1도. 예. 그래서 1.1도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1.1도가 증가하니까
그리는 방법은 이게 이제 8도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게 이 전체가 1도씩 증가하겠죠. 이렇게. 아래쪽은 거의 증가 안 해요. 이렇게. 뭐 8.1도. 사실은 이 표층은 1.1도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요. 아래쪽은 1.1도보다 덜 증가해요. 이유는 햇볕이 거의 1m에서 대부분 소진이 돼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따뜻하고 이 바람이 아래까지 섞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릴 때 여기 8.1도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1.1도 증가했다. 또는 뭐 8.2도, 8.3도. 그 대신 아래쪽은 조금만 증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포층이 이렇게 따뜻해지는구나. 그래서 점점 여기가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졌죠? 계절 수온약층이 생긴 거죠. 계절 수온약층이 생긴 겁니다.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 3월 1일에 10도예요. 10도. 3월 1일에 10도인데 저거 뭘 구하고 싶으냐면 8월 31일에 수온 분포를 구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가정은 똑같아요. 햇볕은 50m까지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50m까지만 잘 섞인다. 똑같은 가정을 했어요. 제가 똑같은 가정을 했고 QS가 350이에요. 꽤 크죠. 여기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고요. QB가 원래는 60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QE가 180이고요. QH가 10이고요. QV는 0이에요. 네, QV는 0. 네. 자, 8월 31일에 수온 분포를 그려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8월 31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그죠? 뭐가 약간만 달라졌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양가열은 50m까지만 일어나고요. 이때도요. 어느 지역은 100m까지 일어나는 곳도 있어요. 100m까지. 예. 어느 지역은요.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태양가열이 100m까지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50m까지만 일어나고 평균적으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균값이 이 값이었다. 그러면 8월 31일에 수온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온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지금 증가하겠죠. 점점. 네, 이렇게 점점. 네, 8월 31일에 어떤 모양이 될 거예요. 그 어떤 모양이 되겠는지를 여러분이 그려서 제출하는 겁니다. 예, QH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네, 맞습니다. 50m 수온은요, 그러니까 50m 이하로 안 섞이니까 50m는 그냥 10도시로 있을 거예요, 아마. 10도시로 8월 31일이 돼요.